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원래는 옷을 다 갈아입고 하는데 뒤에 약속 있으시다가 제가 옷도 안 갈아입고 뛰어왔습니다. 뭐 일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은 없고. 예. 그 지금 경제 상황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모시고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전망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암울한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염이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 암울한 전망이라는 게 전망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한 건 맞는데 예. 지금 시장도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일단 반영하고 보자. 예. 증시도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악재들도 지금 있죠. 사실 뭐 중국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전쟁 때문에 너무 에너지 가격 오른 거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자기 긴축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돈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결합이 너무 안 좋은 조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물가 올라서 경기는 둔화되는데 뭐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우리가 보던 조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경기 둔화되면 금리 낮춰서 이걸 좀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질 못하는 거죠. 사실 물가가 문제니까. 근데 물가가 쉽게 지금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진짜로 좀 타격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의류업체들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이제 좀 닫기 시작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물을 마시고는 살아야 되는데 물값이 올랐어요. 막 예를 들면 2배로. 다른 걸 줄여야 되는 거죠. 옷을 덜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덜 사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결국 소비가 줄면서 경기 침체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쨌든 물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시장이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젠 진짜 경기 둔화 이걸 더 넘어서 그 내년에는 경기 침체 이게 역성장이잖아요. 침체라는 건 그것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가는데 쓸 카드가 없다. 그렇죠?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없잖아요. 부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 때문에 그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줄 좀 카드가 없다는 게 그런데 그 걱정은 금리 지금 인플레이션이요. 뭐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공급 사이드가 망가진 것도 그렇고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인플레이션 잡힐 것이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낮춘다고 금리 올린다고 그게 쉽게 잡히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지금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 물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격이니까 물건값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도 좋아요 사실. 수요가 좋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근데 공급이 너무 줄어버렸어요. 수요 증가보다 이게 공급이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가격이 튀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공급 부족, 물가 상승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잡으려면 공급 늘리면 돼요. 그럼 러시아가 천연가스 대규모 다시 수출하고 뭐 중국이 다시 물류망도 이러면 다 되는데 뭐 중국은 풀리겠죠. 6월 1일부터 뭐 상해시 봉쇄 이제 완전 개방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고물가가 지금 쉽게 해결되겠냐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제 방법은 미국 그 정부에서 바이든이든 이제 누가 됐든 간에 미국의 그 오일 업체들한테 이제 뭐 강제로 시일가스나 뭐 이런 거 야 너네 빨리 해 막 그 대규모 공급해 이러든가 아니면 이란 제재를 풀어주든가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어주든가 뭐 중동 산유국을 뭐 설득을 해가지고 원유 생산 늘려줘. 그러니까 공급에서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지금 쉽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장은 안 돼요. 근데 러시아는 제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수요라도 잡자. 수요가 올라가면 또 물가 오르잖아요. 이걸 죽여서라도 공급이 부족한 걸 좀 만회를 해보자.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요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급을 연준 입장에서 못 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서 물가를
완전히 잡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낮추자는 게 지금 예. 일단 지금 연준의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그 부분 아닌가요? 뭐냐 물가는 잡지도 못하고 결국 물가는 어느 정도 약간 상승만 억제하는 상태에서 경기만 확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가장 큰 좀 딜레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수요라도 좀 잡아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소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어쨌든 공급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씩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수요라도 먼저 안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블라드 미국의 그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되게 매파예요. 그러니까 뭐 0.75 올려야 된다. 뭐 올해 무조건 3.5 가야 된다. 금리를. 이런 분이 갑자기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년엔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단 급한 불 끄자. 지금 모든 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부터 일단 잡아놓고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경기는 꺾인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꺾이니까 내년에 인하해서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시각이 뭐냐면 이 매파 이분도 경기 침체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물가를 안 잡으면 더 큰일 난다 이거야. 물가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먼저 잡고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곡물 가격도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곡물도 그것도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의 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 가격뿐만이 아니라 또 곡물 가격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걸 제외한 물가를 우리가 뭐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죠. 그것도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달인가 발표된 걸 보니까 항공기 요금 있죠. 이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니까 항공기를 타는데 운임이 그 서비스업 물가에 포함되잖아요. 그게 33%나 급증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에너지나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곡물가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적으로 이 물가들이 지금 다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물가 말고 미국은 서비스업 나라니까 이런 물가들이 되게 뭐 예를 들면 미용실 가서 커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물가인데 이게 인건비 오르죠. 각종 부대 비용 다 올라가니까 서비스 물가까지 같이 튀어 올라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비스업도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 그러면 어쨌든 뭐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격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지금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장이 지금 2,600까지 빠졌는데도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국보다 더 빠졌죠 지금. 근데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주신 걸 이렇게 밀어서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자율을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다. 그러면 6월에 좀 약간 매파적 발언도 해가면서 근데 또 0.75까지 올리면은 너무 확 주저앉힐 것 같으니까 한 0.5 정도 올리고 시장 분위기 좀 보고 공급 사이드에 좀 해결되는 거 전쟁 상황 좀 이렇게 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내년엔 다시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뭐 스케줄을 정확히 공개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패드 와치라고 거기서 이제 공개한 데이터가 있어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요. 6월에 0.5%, 7월도 0.5예요. 물론 0.75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건 이제 좀 들어갔어요. 이거 너무 이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9월부터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 0.25.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7월까지는 이제 빅스텝 0.5 두 번 하고 나머지는 슬로우하게 가자. 이게 현재 이제 시장의 예상인데 이거는 이제 물가가 그래도 하반기에 좀 안정화된다는 가정한데 만약에 안 잡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하반기가 쉽게 물가 안 잡히면 0.5로 더 가버릴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는 거는 좀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정도만 해도 하반기엔 그래도 0.25면 조금 그래도 스탠스가 좀 완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0.5를 계속 올린다고 또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에 만약에 이런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면 시장은 좀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그러나 연준 의장도 항상 얘기했던 게 어쨌든 물가예요. 물가 수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물가를 또 수요 측면을 놔둘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잡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잖아요. 예. 사실 이제 파웰 의장을 그 연임한 게 예. 결국 물가 잡으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지율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11월에 예. 그 중간 선거인데 이 상태면 거의 공화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물가 잡겠다고 금리 좀 섣불리 올렸다 경기 주저앉으면 더 안 좋아, 선거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리는 것도 이렇게 막 쉽게 막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가를 그냥 예. 가만히 놔둬버리면 예. 나중에 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경기만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서 또 섣불리 금리 인하라든가 예. 유동성을 또 주입을 해, 워낙 또 그동안 돈도 엄청 풀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가가 더 튀어버리면 이건 이제 나중에 통제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 예전에 아마 70년대 후반인가 폴 볼커라고 그분이 그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 할 때 예. 금리를 미국에서 그때 20%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때 이제 경기가 난리가 났지만 예.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례도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어쨌든 잡자. 경기는 그리고 연준에 왜 이렇게 연준이 이렇게 경기를 경기 위축이 나와도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기가 좋아요. 예. 나오는 지표들은 예. 나쁘지가 않아요. 예. 아까 제가 뭐 서비스업 물가도 예. 말씀드렸지만 고용도 잘 되고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 경제 체력에서 좀 꺾인다고 해도 금리 올리는 건 크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근데 미국은 감당하더라도 네. 주변 우리도 문제고 우리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같은데요. 근데 예. 근데 연준은 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생각 안 해요. 예, 일단 자기 나라가 우선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뭐 자기들 그래서 이게 비슷한 사례가 언제였냐면 예. 2018년도 그 하반기였어요. 예. 그때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텐데. 예. 2000 몇 년도? 2018년. 아, 예, 2018년 하반기인데 그때 미국 경제는 사실 괜찮았어요. 예. 근데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았어요. 미중 예. 무역 분쟁 막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안 좋았는데 예. 그때 그 파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좀 금리 이제는 좀 낮춰야 된다. 예. 그러니까 좀 멈춰라. 예. 근데 계속 질주해 버렸어요. 질주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후에 2019년도 한 3월인가 그때쯤에 예. 금리를 인하해 버렸습니다. 예.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했는데 아. 근데 그때 논리가 많은 시장 참가자 논리가 이거 이러다 글로벌 경기 다 망가지겠다. 예. 미국이 너무 올리니까.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들었어요. 왜냐? 미국은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엔 그 부메랑이 나중에 미국까지 그렇죠. 미국이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게 예. 어쨌든 연준이 고집을 부려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신경 쓸 지금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미국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공통된데 그 배경엔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자 이제 자산 가격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주가를 비롯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금 보유주의자세요? 저는 그냥 그래요. 예. 뭐 좀 공포에 맞서야 된다. 아. 공포에 오히려 비중을 늘리자. 그러면 아니 하반기 금리 인상한 거 기정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건 사실이죠. 이미 많이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저는 예, 이제 선반영된다. 6개월, 3에서 6개월인데 예.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예. 작년 여름부터 한국이 꺾인 거 아실 거예요. 예. 그때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꺾였나요? 경기도 좋았죠. 예. 사실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꺾인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거를 이제 수출이 지금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 예, 지표는 그랬나요? 매달 예. 나오는데 너무 좋았는데 예. 주식시장 꺾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미래를 선반영한 거죠. 앞으로 선반영. 안 좋아질 거죠. 그래서 12월까지 빠졌던 건데, 예. 근데 원래 이제 12월부터 바닥 찍고 올릴 사이클은 맞았는데 예. 거기 스텝이 왜 꼬였냐면 예상치 못한 또 악재가 전쟁 나오고 전쟁 중국 나오고, 봉쇄 나오고 중국 봉쇄하고 미국이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예. 올해 2번 올릴 거라 그랬거든요. 예. 지금 2번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있는 횟수마다 다 올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예상한 경로, 예. 시장이 예상한 정도의 지금 상황이면 예. 하반기에 경기 둔화 될 수 있겠죠.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새로운 뭔가 돌발 악재, 뭐 갑자기 중국이 더 뭐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예. 저는 지금은 반영됐기 때문에 아.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좀 지금부터라도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지금 아. 이미 공포가 좀 시작이 예. 이미 됐잖아요. 공포가 만연한 거 아닌가요?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뭐 만연했죠 이미. 예. 뭐 몇 달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1분기에 워런 버핏도 주식을 엄청 샀다고 본인 예. 스스로 또 언급을 했잖아요. 아. 근데 오히려 그래서 너무 막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뭐 좋아지는 걸 또 확인하고 사면 너무 또 늦을 수도 있어요. 늦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추세 상승이 나온다고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한국은 굉장히 또 과매도 돼 있거든요. 사실 아. 작년 지금 1년째 빠진 것 같아요. 작년 예. 7월부터 조정이라. 예. 그래서 이 정도 2,600선 PER 지금 9배 정도 예.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10배까지만 가도 한 10% 정도 지수 상승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좀 악재보다는 좀 한번 공포에 맞설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염 이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략이 다수파입니까? 소수파입니까? 중간인가요? 지금은 좀 소수파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현금파가 많은 거죠? 현금파가 더 훨씬 많은 그죠? 것 같아요. 지금 예. 많이 바뀌었어요. 예. 확실히 그렇죠? 현금파가 많습니다. 예. 소수파인데 아주 극소수파입니까? 아니면 뭐 약간 극소수는 아니고 소수. 예. 네, 소수입니다. 제가 아까 제 방에서요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어떤 외국 잡지를 좀 보다가 곡물 가격 방금 여쭤봤잖아요. 네, 곡물 가격이 하도 치솟고 내년 중반 이 곡물이란 게 또 경기가 금방 회복된다고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내년 중반기까지도 굉장히 곡물 가격이 치솟을 거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곡물 ETF를 사라. 이거 어떻습니까? 그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곡물은 정말 예측하기 사실 쉽진 않아요. 기후 변동에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예. 근데 이제 곡물가도 저는 쉽게는 안 꺾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뭐 곡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곡물이 이렇게 대세 상승기라 그러죠. 예. 지금 대세 상승 시작됐거든요. 예. 언제 시작됐냐면 2020년 6월부터 올랐어요. 그때부터 러시아 전쟁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불을 지펴버린 거죠. 예. 그 밀 농장들이 그쪽에 많으니까. 근데 보통 이 사이클이요 2년 한 3개월 간대요. 사이클 자체가 끝날 그러면 때가. 지난해 6월에 시작됐으면 아직도 올해 말이나 예. 좀 길면은 내년 상반기죠. 예.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면서 한 충고가 완전히 몹쓸 충고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곡물은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니까 지금 공급이 준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왜냐하면 곡물가 예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는 사실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해요. 예. 수요는 뭐 크게 늘 건 예.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작이 잘 됐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가뭄이 온다거나 예. 홍수가 나면 곡물가 튀는 거고 예. 대풍년이 왔다. 예. 그러면 이제 폭락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후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곡물가 상승은 저는 이제 제가 뭐 예측을 못하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고공행진을 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48분에 보내드리기로 약속했었나요? 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모실 텐데 본방부터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약속 전화드려서 모실 텐데요. 2분 남았으니까 그러면 염 이사님이 소수파지만 지금 그래도 약간 공포에 약간씩 맞설 단계다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분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지금 제일 미국에 예를 들면 스냅이란 기업이 SNS 기업인데 급락을 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인플레 때문에 비용 부담 또 고금리 시대엔 이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성장률을 뭐 이건 다들 아실 텐데. 그거 말고도 하루에 왜 40%가 폭락을 했을까 무려. 그거는 결국 좀 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SNS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새 네이버 카카오 주가 못 가는 것도 이제 다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침투율이 다 높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는 미국은 10대 중에 한 대만 팔려요. 아직. 근데 전기차로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성장이 나올 산업, 룸이 남아있는 산업 있잖아요. 전기차 꼭 찍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아직도 4차 산업혁명 제대로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도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장기 수요가 있냐 없냐.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넷플릭스가 왜 빠졌을까? 더 이상 미국의 구독자가 미국에서 사람을 더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구독을 더 늘리려고 포화 상태잖아요. 그런 산업보단 이제 좀 이렇게 침투율을 높여갈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아직도 있을까? 아직도 그리고 충분히 발전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뭐 아직은 좀 못 얘기지만 자율주행도 하나 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천연가스.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으로 못 넘어가죠 바로. 지금 유럽 문제 때문에. 근데 유럽은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러시아에서 수입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조금씩. 누가 그걸 충당해 줘야 됩니까? 미국에서 LNG 선박으로. 그럼 그 LNG 선박을 누가 만들죠? 대부분 한국이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천연가스 인프라라 그러나요? 이런 데 관련된 거는 성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좀 투자를 한다면 모든 게 다 불안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확실한 수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 뭘까? 요거를 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뭘 사고 싶은지 딱 머릿속에 제가 있는데 아까 곡물 얘기도 옆 주위 사람들한테 하고 제가 네. 당신은 근데 왜 안 사는데 근데 난 돈이 없어서 딱 그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네네. 책임 회피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실로. 예, 오늘 말씀 뭐 짧게 들었는데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조만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